자, 오늘 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태국과 월드컵 2차 예선 4차전을 갔습니다. 3차전에서 태국과 무승부를 기록했던 우리 대표팀은 지난 사흘 동안 현지에서 아주 강도 높은 적응 훈련을 거쳤는데요. 경기가 열리는 저녁에도 섭씨 30도가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날씨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한편 자신의 통역사 불법 도박 사건과 관련해 침묵을 이어온 오타니 쇼헤이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불법 도박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9시 반입니다.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 2차전, 4차전이죠. 2차 예선 4차전을 갖게 되는데 자, 지난주 3차전에 이어서 리턴 매치가 펼쳐지게 되는데 지난주에 1대1로 아쉽게 비겼거든요. 오늘 경기 좀 단단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은 있어요. 뭐냐면 지난주 경기를 그 한 문장으로 압축을 하면 태국이라는 팀과 대한민국이라는 개인의 대결이었다라는 그 느낌을 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황선홍 감독이 임시로 대표팀 맡게 되면서 우리 대표팀을 조련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죠. 거의 하루, 그것도 전술 훈련까지는 못 가고 피로 회복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경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술이나 우리 어떤 색깔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의 그냥 기량에 의해서 경기를 풀어갔고요. 하지만 오늘 밤에 벌어지는 이 태국과의 이 4차전은 태국 전지훈련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선수들이 손발을 맞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강인 선수 선발 출전이 예상이 되고요. 우리 대표팀이 새롭게 한번 정비가 됐으니까 실력 발휘가 되면은 태국을 이길 수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또 다른 생각지 못한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태국의 무더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더위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건지도 궁금한 게 이게 저녁에도 30도가 넘고 습도도 상당히 높다고 전해지고 있잖아요. 예,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 수가 있죠. 더운데 많이 뛰게 되면 네. 선수들의 그 탈수 증상이 심화되겠죠. 탈수 증상이 심화가 되면 체력도 급격하게 떨어지고요. 예를 들면은 후반 45분 이후, 후반 30분 이후 정도서부터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기량이 아무리 좋거나 팀 전술이 아무리 좋거나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기본적으로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보여주기가 힘든 거거든요. 우리가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태국도 똑같은 조건 30도가 체감 온도가 30도가 넘어가는 그런 무더위와 싸워야 되지만 태국 선수들은 자국의 그런 기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더 불리하다라고 보고요. 예. 무더위라는 변수가 분명히 작용을 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 선수들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후반 30분 이후서부터 태국이 공격에 나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잘 막아내야 되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날씨 변수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또 태국은 홈 경기지 않습니까? 지금 태국 내부에서도 이번 경기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5만석 관중이 다 매진이 됐고 태국의 총리가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기면 포상금까지 준다고 선언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태국으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이기고 싶겠죠. 축구 열기가 또 대단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 당연히 매진이 됐고요. 태국 총리가 나서서 오늘 경기에서 우리와 비기면 1억 1천만 원, 그리고 이기면 3억 3천만 원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월드컵 16강 팀인데 우리가 포르투갈이나 우리가 브라질이나 우리가 프랑스나 이런 팀을 상대로 해서 한번 홈 경기를 할 때 한번 이기고 싶은 그런 느낌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가죠. 태국도 우리를 만나서 꼭 이기고 최종 예선에 오르고 싶은 그런 이제 열기가 표출됐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되면서 경기를 더욱더 재미있게 지켜볼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경기가 어디에서 이제 치러지느냐 했더니 라자망갈라 스타디움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우리한테 좀 안 좋은 기억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험이 있었을까요? 라자마갈라 스타디움이 그러니까 태국에서 아시안 게임이 많이 열리거든요. 네. 여러 번 개최했습니다. 근데 98년에 우리가 좀 아픈 기억이 있었죠. 98년 이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축구 대표팀이 8강전에서 태국에
패했습니다. 연장전까지 가서 당시에 있었던 이 골든골, 그러니까 연장전에 들어가서는 먼저 골을 터뜨린 팀이 그쵸. 이기고 경기가 중단이 되거든요. 예. 1대1로 우리가 패했죠. 근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때의 그 경기에서 태국이 2명이 퇴장당했거든요. 수적으로 우리가 우세했던 경기였는데도 우리가 8강전에서 태국에 1대2로 패해서 탈락했고요. 그 당시 이제 멤버가 뭐 김병지, 그리고 뭐 이동국, 윤정환 이런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98년이었는데 98년 프랑스 월드컵 대표팀 멤버들이 대부분 다 뛰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좀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죠. 예. 그 당시에 98년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는 우리가 성적이 좋았거든요. 종합 2위를 거두고 야구가 이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였다가 병역 특례 때문에 와가지고 뛰어서 금메달 따고 했기 때문에 이 축구의 이런 부진 충격적인 탈락은 조금 좀 가려져 있었죠. 아, 예, 그랬군요. 이 악몽을 오늘 잠깐의 악몽으로만 남기고 확 예. 날려버렸으면 좋겠는데, 자, 지난 태국과의 1차전에서 상당히 태국이 조직적으로 나왔거든요. 우리 선발 라인업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려요. 지난 경기에서 뭐 최전방 공격수도 그렇고 여러 선수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앞서 이강인 선수가 선발 출전해 줄 거라고 예상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 좀 지난 경기와 비교해서 바뀌는 라인업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요? 자, 일단 이강인 선수 오늘 선발 예상이 되고요. 또 선발로 또 나와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3차전 21일 경기는 이강인 선수 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팀 소속팀 경기 마치고 곧바로 대표팀에 합류하고 난 뒤에 피로 회복이 덜 됐거든요. 때문에 이제 후반에 교체로 뛰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적인 컨디션이 있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와야 되죠. 왜냐하면 후반에도 이강인 선수 들어가자마자 이 태국 수비를 좌우로 흔드는 크로스를 날려주면서 우리 공격에 금방 활기를 띄었거든요. 모든 분들이 느꼈죠. 아, 이강인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선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태국과의 경기를 좀 어렵게 풀어갔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태국이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어디에다가? 전방 압박에다가 승부수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 경기 시작하자마자 뭐 두세 명이 달려들어가서 압박하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흥분한 티가 났거든요. 경기가 안 풀렸습니다. 네. 이 압박에 대한 우리가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전술과 개인 능력을 오늘 보여줘야 되고요. 이 압박이 되면서 우리가 가장 경기가 안 풀렸던 그 지점이 미드필드이거든요. 미드필드에 이 황인범 선수하고 백승호 선수가 나섰는데 황인범 선수도 그렇고 백승호 선수도 그렇고 좀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예요. 이 압박을 당하고 수비를 견고히 하고 일단은 그 경기 리딩을 할 때에는 수비형 미드필드가 좀 안정적으로 공을 소유하면서 경기를 이끌어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우리 두 명의 그 공격형 미드필더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태국의 압박에 흔들렸죠. 때문에 오늘은 황인범 선수를 기본값으로 본다고 한다면 백승호 선수 대신에 수비형 미드필더이고 수비형 이 능력이 좋은 박진섭 선수의 기용이 좀 예상이 되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이 전술 전략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팀 분위기이잖아요. 예. 분위기는 지금 어떻다고 전해지고 있을까요? 분위기는 지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선수들 이를 악물고 이겨야지 된다. 태국전 오늘 승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모두 다 공감하고 있고요. 예.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죠. 왜냐하면 3차전 무승부였고요. 오늘 경기에서 또 아주 통쾌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되면 쏟아질 비난이나 비판에 대해서 모두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과의 접촉에서 말 한마디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조심스러워하고 있거든요. 뭐 얼핏 보면은 뭐 가서 한번 스쳐 지나가서 보면은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다 이렇게 느낄 수는 있으나 가라앉은 분위기가 아니고 말 한마디 조심하지만 속으로는 예.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오늘 경기 반드시 이겨야 된다. 또 오늘 경기 만약에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중국과 싱가포르, 태국과 같이 있는 2차 예선에서 조기에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짓지 못하는 이런 또 불상사가 또 이루어질 수도 있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차 예선에서 지금 조별리그 순위를 보면 우리가 승점 7점을 수확해서 1위를 자리를 하고 있지만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승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제 두 경기가 남지 않습니까? 두 경기에서 상당히 셈법이 복잡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태국과 우리가 또 1위 자리를 놓고 다투어야 되는 이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현재 그 2승 1무 승점 7점으로 1위입니다. 자, 그리고 이 태국과 중국이 승점 4점이거든요. 근데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 태국과 비기게 되면 우리가 승점 7점에서 1점을 못해서 승점 8점인데 태국과 중국이 이 승리를 나머지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이들이 승점 3점을 보태서 우리를 쫓아오게 되거든요. 태국과 중국이 승점 7점으로 올라올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승점 1점 차이기 때문에 남은 경기에서 우리가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지 되는 또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월드컵 2차 예선 통과, 최종 예선 진출을 조기에 확정짓고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페이스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오늘 태국과의 경기 반드시 이겨야지 되겠죠. 예. 그리고 지금 우리 국가대표팀의 피파 랭킹 22위인데 오늘 결과에 따라서 이것도 좀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까? 만약에 태국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은 피파 랭킹이 매월 발표가 되죠. 예. 매월 발표가 될 때 피파에서 순위 산정의 그 기준으로 삼는 게 역대 전적까지 다 포함은 되지만 가장 최근의 경기가 가산치가 가장 많습니다. 예. 때문에 태국을 이겨야지 되는데 태국 이기면은 우리가 그냥 기본값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순위 선정 방식 중에 가장 최근 경기에 가중치가 있고 상대 팀의 순위가 높을수록 또 가중치가 더해지거든요. 네. 때문에 태국이 100위권 바깥의 팀인데 태국을 이겼다고 해서 우리가 뭐 높은 가중치를 얻지는 못하겠지만 태국에 패하게 되면 손실을 좀 많이 보게 되죠. 순위 산정에서요. 때문에 지금까지 아시아에서는 4강,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이란, 호주 이 네 팀이 아시아 1, 2, 3, 4위를 다퉈왔고 우리가 늘 뭐 이란에 뒤져서 2위를 지켜왔는데 오늘 또 만약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게 되면은 더 밀려날 수 있고 아시아 3위나 4위까지도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대해 보는데 그리고 많은 축구 팬들이 또 걱정했었던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리그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 구금됐던 축구 국가대표 출신 이 손준호 선수가 어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이게 10개월 만에 풀려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의혹이 다 해소된 상황이라고 봐야 할까요? 손준호 선수의 말을 듣고 전언한 바에 따르면은 손준호 선수는 중국에서의 그 법적인 문제는 다 해결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서 한 10개월 만에 구금됐다가 풀려났는데 이 구금된 사유인 승부 조작과 관련된 그 수뢰 혐의는 이제 벗어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이 부분은 뭐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추후로 계속 좀 보도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오타니 쇼헤이 이야기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통역 미즈하라 이페이의 불법 도박과 관련해서 이제 입장을 곧 내놓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오전에 성명도 내놓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을 좀 일단 어떤 이제 과정을 거쳐서 지금 문제가 됐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오타니 선수와 관련된 이 소식은 좀 굉장히 의외였었죠. 지난 20일, 21일 우리나라에서 개막전이 LA 다저스 경기 네. 열렸고요. 이 경기가 끝나고 난 직후에 오타니 선수가 이 LA 다저스 구단이 이 오타니 선수의 그 통역사를 해고했다라는 최초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개인적인 어떤 행정으로 봤는데 그 이후에 전해지는 소식이 굉장히 엄청났죠. 그러니까 이 도박빚이 문제가 됐는데 이 도박이 스포츠 베팅하는 이 스포츠 도박이었었고 이 지난해서부터 수사하는 와중에 오타니 선수가 이 스포츠 도박과 관련된 업자에게 자신의 이 통역사인 미즈하라가 진 빚 450만 달러, 60억 원을 수차례에 걸쳐서 직접 자신의 계좌 이름이 있는 이 계좌에서 직접 빚을 대신 갚아줬다, 이체를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기 때문에 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미즈하라 선수는 문제가 불거지면서 파문이 커지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자신의 진술한 내용을 부인했고요. 그 이전까지 이와 관련해서 침묵을 지켰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오늘
이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고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겁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오타니 선수가 과연 이 불법 도박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쏠렸는데 일단 오늘 오타니 선수는 뭐 야구 이외에 그 어떤 스포츠에도 뭐 베팅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통역사가 모두 거짓말을 했다, 충격에 빠졌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 이 부분도 이제 해소가 다 됐다고 보면 될까요? 하지만 그 미국 언론의 이제 보도 중에서 예. 그 미국의 그 수사 기관이 이 사건을 조사를 하면서 오타니 선수의 명의의 계좌에서 그 도박 빚을 갚아주려고 이체한 게 확인이 됐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좀 해명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사는 오타니 선수가 스포츠 도박에 관련돼 있느냐 이 여부인데. 오늘 기자회견 통해서 오타니 선수는 나는 스포츠 도박 관계없다, 절대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요. 그동안은 자신의 통역사 미즈와라가 거짓말을 해왔고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빼갔다라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 이 조사국하고 미국의 그 세무당국이 오타니 선수 자금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은 오타니 선수의 혐의 내용과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미국 당국에 의해서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